아주 그 흔한 예로 지금 삼성하고 애플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천 기술도 없지만 딱히 원천 기술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았지. 근데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니?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지. 선생님, 저번에 약간 비슷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대한민국에 원천 기술이 없다 이런 얘기는 어디선가 또 선생님이 얘기도 해주셨지만 들었는데 아니 원천 기술이 없는데 이 정도로 발전이 가능한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렇다면 뭐 도대체 어떤 원천 기술이 없는 건지 뭐 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그래 나도 자네 질문 들으니까 나도 예전에 우리 댓글 달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우리 댓글에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김치공장 사장이면 김치를 맛있게 만들면 되지 그 레시피가 중요한 거지 배추를 직접 만들어야 되냐 그냥 물을 직접 재배해야 되냐 고추를 직접 재배해서 내가 고춧가루를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원천 기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원천 기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신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좀 반대되는 댓글 남겨줬던 기억이 나. 아마 그거 지금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김치를 나만 만들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김치공장 사장이야. 내가 A야. A, B, C, D가 있어 공장이. 어쨌든 셋이 경쟁을 하는 구도잖아. 근데 우리 김치는 내가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로 맛을 내. 제가 B, C, D가 B, C, D는 이제 시장에서 사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고추는 내가 외국에서 들어온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고추 종자를 가지고 나만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고추를 통해서 맛을 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잘 돼가지고 또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 얻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김치는 나밖에 못 만들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고추를 만드는 기술이 원천 기술인 거야. 아주 그 흔한 예로 지금 삼성하고 애플 보면은 삼성은 지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가 뭐야? 안드로이드잖아. 그 안드로이드는 지금 삼성만 쓰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잖아. 다른 휴대폰에도. 근데 지금 아이폰은 못 쓰니? 애플은 그 아이폰 iOS라 그래가지고 아이폰 전용 OS가 따로 있잖아. 거기다가 지금 iOS 전용 인공지능 그 AI가 나와가지고 그건 어떻게 다른 데서 따라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폰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 버렸잖아. 그런 거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원천 기술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원천 기술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냈는데 돈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야. 사실은 대부분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려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신에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어려움이나 리스크를 다 겪고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원천 기술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다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 빈국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개발해 놓은 게 없다 보니 우리가 만든 거는 누군가 또 만들기가 쉬워. 아까 김치 얘기했지만 김치 같은 경우 그거야. 내가 거기 들어간 고춧가루, 뭐 무, 배추 다 이마트 가서 사왔어. 그러면 재료는 이미 다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레시피만 알면 된 거 아니야. 그 레시피는 자꾸 거듭하면서 해보다 보면 맛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짧게 팔아먹는 거지. 그게 이제 원천 기술이야. 그러면 봐봐. 아까 자네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는 왜 원천 기술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사실 우리나라는 태생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나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산업화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대충 알 수 있겠니 너? 뭐 60년대서부터 그렇지.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 전쟁도 터졌잖아. 그 이후에 뭐 정신이 없었겠죠. 60년대 또 조금 늦게 보는 사람들은 70년대 초반을 본단 말이야. 공업화, 규격화를. 그때 했는데 무슨 원천 기술이 어딨어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우리 기계공학과만 보더라도 교재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을 때야.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 교재들은 외국에 있는 서적을 다 번역을 했거든. 그 번역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아까 자네가 했더니 1960년대라고. 근데 너도 알겠지만 번역하면 그게 바로 책이 쫙 퍼지냐? 아니지. 그럼 실질적으로 책이 대학가에서 우리 선배들이 공부를 했을 때점은 언제? 1970년대 초반이야. 그럴 때 무슨 원천 기술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 또 우리나라 전쟁을 겪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잖아.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밥벌이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시장에서 남들이 해놓는데 잘 팔려. 그럼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빨리 만드는 거지. 남들보다 빨리 만들어서 그 잘 팔리는 제품에 묻혀서 같이 팔다가, 이제 그게 끝나가면서 우리도 끝나면 또 딴 거 또 찾아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무슨 뭐, 빠른 추적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기업이 영업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한 거야. 네. 따라간 거야. 야,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냐? 아니야. 물론 이제 1세대인 건 맞아. 반도체 1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건 맞긴 한데, 반도체도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야. 반도체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천 기술이 없다. 남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빨리 만들고 조금 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 분명히 있었던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작용은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따라가려니까 뭐야. 엔지니어들 막 갈아 넣었다고. 그 문화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고. 원인이 있었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지금도 오는 거야. 그때는 근데 예전에는 뭐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다 고생했었어. 예전에는. 나도 처음에 이제 회사 갔을 때 나도 이제 우리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선배의 선배는 일주일에 집을 2번 갔대. 그리고 일요일에 쉽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고. 그 선배도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그랬냐면은 외국에다 수출을 하잖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개무역을 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은 그 현재 지사에 있는 직원한테 그때는 우리 국제전화 아니라 다 뭐야 팩스, 텔레팩스. 팩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시차가 안 맞으니까 밤낮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요일이면 거기 현지는 뭐 토요일이거나 월요일. 그러니까 집에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오면 그때 뭐 영어 또 잘하는 사람이 뭐 많았겠냐? 사전 찾아가면서 막 번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던 거야. 그렇게들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들만 이렇게 막 몸을 갈아넣은 게 아니라 그때는 다들 몸을 갈아놨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게임을 한 거지. 나온 제품 갖다 뜯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역설계를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했는데 안 돌아가면은 또 다시 만들고 회사에서는 빨리 출시하라고 계속 쪼았을 거고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그 큰 맥락에서 본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천 기술도 없지만 딱히 원천 기술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았지. 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니?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지. 중국도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빠른 추적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회사 그런 나라들이 우리 뒤에 또 막 줄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추적자였는데 더 빠른 추적자에 쫓아오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경제 많이 어렵잖아. 2025년도에 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뭐 긴축재정 긴장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 위기의 어떤 그 중심에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경쟁력에 다 귀인이 되니까 다 거기에 쏠려. 지금 기술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 없다는 사실 나는 없다는 쪽에 봐.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패러다임이 지금 안 바뀌어. 바뀌기가 힘들어. 만약 지금 갑자기 바뀌어도 갑자기 원천 기술이 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니, 기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좀 아쉬운 거는 그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거든. 근데 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못한 거야. 한마디로. 못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나 공업화가 이제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바치고 있는 들러리라고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로 봐도 그렇고 또 어떤 기술 자체의 어떤 의미를 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단계가 없었다는 게 좀 너무 아쉬워. 원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기술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 그랬잖아. 지금 보면 별로 IT 강국 같지도 않은 게 이른바 테크 기업이라고 있잖아. 테크. 네. 거대한 테크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가
우리나라의 어떤 큰 테크 기업이 되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지금 뭐 AI 그러면 어디가 먼저 생각나니? 예, 챗 GPT. 나는 그냥 AI 그러면 그냥 구글이야. 아, 구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럼 AI 아까 챗 GPT 예. 뭐 그런 거 그냥 거기 우리나라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죠. 없지. 그리고 뭐 게임에서 하나만 봐도 이제 게임은 완전히 중국한테 막 밀렸더만. 한때는 게임도 꽤 우리나라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아주 공공의 적이잖아.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어머니들이 게임만 없었으면 자기 자신이 다 서울대 갔을 거라 생각하신단 말이야. 딴 거 하고 놀았을 건데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딴 거 하러 갔을 텐데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게임만 없었으면 우리 애들이 다 서울대 갔을 거라 생각하시고 선거 때마다 또 행정관료가 바뀔 때마다 게임을 갖다가 못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해먹겠냐? 물론 이제 게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는 좀 기회가 잃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내 생각이고 내가 예전에도 우리 삼성전자 그때 갑자기 주가가 확 꼬꾸라졌을 때가 있었어. 네, 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얼마 그때도 내가 이제 삼성전자에 희망을 걸어보자. 2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잘 되면 당분간 또 좀 갈 거고 안 그러면 삼성전자는 회복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얼마 못 버틸 것 같기는 해. 원천 기술 때문에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무조건 뭐 기업하고 뭐 연구 담당 기관이나 정부만 비판할 건 아닌 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갔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원이나 기술자가 목소리를 못 내는 나라잖아. 어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우리 기술을 갖다가 다 법대 출신들이 결정내고 언론인이 결정내고 환경단체에서 결정을 내는 이런 나라잖아. 그게 좀 아쉽다.